네, 안녕하세요. 탑 리뷰 장세훈 PD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기아 K3 5도어 해치백 노멀 패키지와 4도어 세단의 T1 패키지가 들어간 이 두 대의 차량에 대해서 일반 도로 시승을 마쳤고,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제 이원일 선수와 함께 이제 익스트림 테스트까지 마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몹시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서킷은 갈 때마다 정말 재밌어요. 자, 우리 원일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주행을 하고 싶었는데 주행을 많이 못한 점이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아주 재밌게 주행 잘 마쳤습니다. 이게 타기 너무 즐거운 차량이더라고요. 네. 벌써 이 멘트 하나만으로도 차량의 완성도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최고 랩타임, 자, 두 대의 그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1 패키지가 들어간 이 4도어 세단,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2분 0초 21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아깝게도 0.2초 차이로 1분대 진입은 실패를 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좋은 기록이고, 또 우리 그 노멀 패키지 차량은 2분 2초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두 대의 그 랩타임 차이 약 2초 정도 가량의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 이게 2분 2초 기록도 요 전륜 구동 200마력 초반대의 차량 치고서 꽤나 좋은 기록입니다. 자, 제가 원일 선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쭙게요. 데이터 로고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한 랩을 프로텍을 하고 그 다음 랩에서는 거의 랩타임이 3분이 넘도록 쿨링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서킷에서 쿨링을 할 때는 보통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나 구동계통의 쿨링을 위해서, 혹은 두 번째 이제 그 브레이크 쿨링을 위해서. 자, 어떤 것 때문이었나요? 너무 완벽하게 주행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달릴 필요가 없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예선에서 그냥 한 바퀴만 타고 들어온 선수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었고, 한 바퀴 딱딱 이제 기록이 나오니까 들어와서 이제 남들 달리는 거 기록 보다가 이제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한 번 더 어택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첫 코너에서 브레이크가 이제 완전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제 바로 쿨링이 들어간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브레이크가 보통 일반 차량의 경우 서킷에 들어가면은 두세 바퀴 이상을 연속적으로 어택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일반 양산차들이 그 일반 도로 주행만을 위해서 세팅된 브레이크만 가지고, 특히 인제 스피디움 같이 고주차가 상당한 구간에서 이렇게 순정 브레이크만 가지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인 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토크 벡터링 바이 브레이크 이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토크 벡터링 바이 브레이크가 이제 코너를 이제 그 코스를 탈 때,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휠스핀이 일어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LSD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요. 근데 토크 벡터링 바이 브레이크는 이렇게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이제 LSD와 비슷한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더 이제 코너를 잘 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언더스티어를 최대한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인제 스피디움이 이 토크 벡터링 바이 브레이크가 많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코스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1번 코너 진입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3번 코너, 그리고 이제 오메가 탈출할 때의 코너, 그리고 두 번째 옆에서 이제 그 오르막 코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크 벡터링이 많이 작동하다 보니까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가 간접적으로 부하가 더 걸렸다. 그러면 순정 브레이크 자체가 일반 도로용이다 보니까 자체 스트레스도 큰데 토크 벡터링까지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부하가 배가 됐다. 일반 지금 노멀 상태로는 이제 서킷을 가는 것은 저는 이제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T1 패키지가 장착된 4도어 세단, 랩타임이 아주 잘 나왔어요. 2분 0초 2. 물론 아깝게 1분 때 진입은 못했지만은, 자, 얘는 데이터 로그를 보니까 계속 3랩, 4랩 연속으로 계속 풀어택을 했더라고요. 또 각각 랩타임 차이 편차도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다 0.2
2초대 내외로 계속 꾸준함, 지속성까지 발휘됐는데, 그렇다면 순정 브레이크에서 아쉬웠던 그 지속성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는지요? 좀 이 T1 브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제가 2바퀴 이상, 그러니까 3바퀴, 4바퀴 이렇게 일부러 많이 어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순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근데 뭐 전혀 브레이크의 물론 담력의 변화가 약간 있긴 했지만은 크게 뭐 브레이크 할 때 뭐 코스 아웃을 할 정도로 밀리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 T1 브레이크 시스템도 완전 서킷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공도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킷에서 성능을 뭐 아주 많이 기대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서킷에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들은 소음이 되게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음이 저희 지금 T1 브레이크 시스템이 소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3바퀴 이상 뭐 어떻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놀랐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랩타임 단축의 궁극적인 이유, 어떤 제동의 지속성 자체에 있어서 꾸준함이 유지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브레이킹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지속성이 원활하다 보니까 랩타임 편차가 크지 않았었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가 지금 포드 세단은 T1 패키지에 다양한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리스테인 댐퍼가 들어간 서스펜션, 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플로우볼이 보강된 하체 로우암. 자, 이 중에서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제 스피드만 하면은 네. CK인 코너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우리가 그 점프 구간이라고 그러죠. 네. 착지할 때의 그 여진 같은 게 충격이 참 크기도 하고, 리바운드 네. 능력 및 로드 홀딩까지 그거에 네. 대한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막상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 있는 그 연석 있는 높은 코너들을 또 제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거기를 공략하는 타입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네, 거기를 이제 좀 돌아가는 드라이버가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점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는 점프해서 공략하거든요. 이제 점프해서 공략을 하면은 이제 장점은 가로질러 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로드 홀딩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실속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실속을 많이 해서 속도가 주는 건데, 실속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공격적으로 제가 공략을 해도 뭐 카운터를 전혀 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로드 홀딩이 예상 밖으로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예전에 그 기억난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리 마세라티 네. 그때 그 SUV 주행할 때. 네네네. 거기서 뭐 진짜 막 차가 거의 막 날아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때 뭐 스트로크, 그때 마세라티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되게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댐퍼가 엄청 단단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거의 그냥 차가 공중에 떴었죠. 지금 저희 뭐 순정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순정은 당연한 거고, 지금 T1 패키지 서스펜션 경우에서도 뭐 순정값을 차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로드 홀딩이 잘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이어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서스펜션에 비해서 타이어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킷에서는 지금 T1 서스펜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깐 타이어 좀 정보를 드리자면요, 이 미쉐린 PS4는 네. 스포츠 타이어의 레벨 중에서 입문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도로와 서킷에서 그 두 개의 그 비중을 봤을 때 일반 도로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를 가지고 본격 서킷 주행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윗등급이죠. 익스트림급 스포츠 타이어들입니다. 뭐 한국 타이어의 RS4, 금호의 V720, 넥센의 SUR4G, 자, 이런 타이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장착하고 주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밸런스도 잘 맞으면서 랩타임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킷에서 주행하실 때는 물론 PS4도 되게 뛰어나지만은 PS4는 이제 서킷 주행도 하시고 또 일반 도로 주행도 하시는 용도의 타이어고, 서킷 주행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은 타이어를 더 이제 아까 지금 장 PD님 말씀하셨던 그런 서킷 주행에 더 특화된 타이어로 바꾸셔도 충분히 이 하체가
오버스펙입니다. 아예. 그렇죠. 예. 타이어가 너무 지나치게 그립이 좋으면은 네. 하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심지어 구동계통까지도 손상을 끼칠 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제가 보기에 투혼 패키지 하체 파츠들은 전혀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해도 어떤 그 내구성에 있어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현대와 기아 차들은 이렇게 셰시 부분뿐만 아니라 엔진의 어떤 냉각 풀리, 그리고 이제 변속기 어떤 림프 모드 같은 거, 그러니까 구동 자체가 제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두 대의 차량 모두 좀 동일한 구동 계통인데 어떻게 림프 모드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T1 패키지 경우도 3, 4렙 동안 계속 달리는 동안에 이 변속기 온도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변속이 되지 않는 현상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타사에서 나온 스포츠카라고 이제 광고하고 있는 차량을 탔었는데 그 차량이 ZF 8단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어떤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400마력이 넘는 차예요. 네, 400마력. 네, 400마력 넘는 거 맞습니다. 400마력이 넘는 차인데 그 차는 한 바퀴 주행하는 동안에도 변속기가 과열됐다고 다운시프트가 안 되더라고요. 날씨도 꽤나 선선했는데도 최근에였으니까 날씨는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차량 경우에는 3, 4렙을 어떻게 하는 동안에 변속기가 과열됐다고 출력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변속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반도로 그 주행을 할 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도 네. 그리고 또 수동 변속을 해도 레드존에 가까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업시프트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서킷 주행할 때는 VDS를 완전히 해제하고 지금 주행을 했잖아요. 네. 자,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강제로 업시프트가 됐는지 아니면 퓨얼 컷을 유지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냥 업시프트 됐구나. 업시프트가 됐어요. 네. 퓨얼컷, 그러니까 서킷에서는 이제 드라이버가 원하고자 하는 이 단수로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브레이킹, 제가 이제 브레이킹 하기 직전에 딱 레드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선에서 4단으로 달리다가 이제 3단으로 내려야 되는데 5단이 딱 된다든지 네. 그런 식이 돼가지고 한 번만 내렸는데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돼 있는 거죠, 변속이. 변속할 때도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것 때문에 저 3단으로 달리고 싶을 때 4단으로 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랩타임이 확 안 나왔는데 그거를 적응을 해가지고 미리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또 그러면은 또 제대로 되더라고요. 네. 지금 VD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왠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얘는 지금 VDS를 강제로 해제를 해도 왠지 개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예전에 그 아반떼 9형 그 AD 스포츠 차량도 VDS를 디스플레이에서 완전히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해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에어백 휴즈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차량은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분명히 랩타임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요 버튼이 차체 이 자세 제어 버튼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번 누르면은 구동력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오래 누르면은 제어 기능이 해제가 되고. 예, 이렇게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구동력 제어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동력 제어는 엑셀을 밟았을 때 이제 확 밟으면은 휠스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어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너 탈출 때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고, 한번 오래 누르면 이제 차체 자세 제어라고 차가 이렇게 돌아가게, 그러니까 스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은 얘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차가. 근데 요거를 지금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정 각도 이상으로 차가 좀 미끄러지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킷을 탈 때는 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면서 타야 되거든요. 특히 전륜구동의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툭 되면은 차가 그냥 제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가령 나는 지금 한 120km까지만 좀 감속을 하고 싶은데 네. 얘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110km 정도까지도 감속이 돼버리고 네.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까지 그 이상까지 그냥 감속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랩타임 분명히 손실을 많이 입었겠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건 130으로 달리다가 120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110까지, 105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체가 그 자세 제어를 심하게 해버려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자기가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바퀴 더 타면서 적응을 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각도까지 안 움직였죠, 제가. 그러니까 좀 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완벽하게 꺼지면은 좀 더 적극적인 서킷 공략을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우리 제가 기아 관계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 비판이나 그런 게 아니라 VDC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드라이버가 이 차량의 통제를 모두 다 하겠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현대 기아 차량을 가지고서도 국내 영암이나 인제 서킷에서 많이 주행하는 것만큼 VDC를 완전히 해제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 해제가 될 수 있게끔 다음 버전 때는 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시트가 뭐 버킷 시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난 일반 도로 중에서 와인딩 할 때 좌우 홀딩이 꽤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G70이나 스팅어의 옵션 선택에 따라서 그 볼스터의 그 강도마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얘는 없긴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인제 스피디움은 사실 제가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알란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서킷이거든요. 미국의 바버 모터스포츠 파크랑 상당히 유사해요. 이제 그런 서킷은 시뮬레이션 주행만 해봐도 차량이 좌우로 그 부하를 받는 게 엄청 심하다 보니까 이 차 과연 지금 인제 스피드면서 운전자 드라이버한테 상당히 많은 좀 부하를 줬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좌우 홀딩 능력 어땠습니까? 그게 돼야지만 이제 드라이버가 똑바로 주행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 K3 GT 순정도 그렇고 튜온도 그렇고 주행하는 동안에 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고정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탔어요. 네. 좌우 홀딩 능력은 참 우수했다. 사실 이 시트가 일반 도로 승차 감압보드 참 좋아요. 네.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좌우 홀딩 능력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 시트가 별도 옵셔널 스포츠 시트라고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스포츠 주행을 좀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트를 꼭 선택하기를 강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에요. 자, 이 인제 스피드움이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은 연속도 참 높고 거칠고 고주차가 상당하다 보니까 일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프로 선수가 프로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쏘쏘하게 타도 주행하고 끝나고 돌아오면은 막 잡소리 날 때가 있어요. 차에 뭐 온갖 유격이 이제 발생하면서. 자, 지금은 일단 안 나요. 네. 아까 주행할 때 두 차량 모두 다 특히 저 5도어 해치백 같은 경우는 썬루프도 있었잖아요. 네네. 뭐 실내 잡소리 같은 거 어땠습니까? 전혀 안 났습니다. 네, 제가 되게 귀가 되게 예민한. 맞아, 내가 인정해요. 제가 차를 사면 아니야. 잡소리에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 잡소리를 잡으려고 막 센터를 막 뭐 수십 번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 되게 진상이에요, 진상인데 전혀 잡소리가 안 났어요. 네. 지금도 안 나고 서킷에서 이렇게 풀 어택을 하는데도 잡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셰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지금 신뢰가 가는 셰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뭐 스프린트 경기를 뛰고 온 것은 아니죠. 사실 모터 스포츠라고 하는 건 레저예요. 레저를 우리 이 탑리뷰처럼 맨날 골치 아프게 개량적으로 다 분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매니아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즐길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성적인 즐거움이잖아요. 네네. 자, 우리 원일 선수가 봤을 때 이 차는 일반인들이 많이 탈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나 타도 어떻게 서킷에서 즐거운 감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노멀 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멀 버전도 공도에서 승차감도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와인딩에서 어느 정도 탔을 때도 승차감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도 있고 서킷에서는 약간은 아쉽지만은 노멀 버전이요? 노멀 버전의 경우 약간은 아쉽지만은 충분히 이제 코너 탈출할 때도 토크 벡터링이 잘 작동을 해서 언더스테어가 발생을 안 하도록 억제를 잘 해주고 진입할 때도 물론 VDC가 약간은 작동을 하지만은 충분히 지금 그 인캠
보여주실 거죠? 네. 독자분들에게. 인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스티어링을 많이 조타를 하지 않아요. 많이 조타를 안 해도 차가 막 알아서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은 알아서 방향을 잘 바꿔줍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재밌게 잘 탔고, 그리고 요걸 튜온 패키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이 현상이 적극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포도 세단은 수동이 있어. 네. 근데 그 포도 수동 차량은 1,900만 원대부터 형성이 되어 1,900만 있는데, 원. 5도어 해치백은 뭐 2,000 초반. 2,000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야, 이게 2,000 초반대면은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을 정도로. 네, 이건 사고 싶네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해치백 안 좋아하는데 지금 스팅어도 어떻게 보면 세단은 아니에요. 패스트백 스타일. 예. 이게 이뻐가지고 저 해치백, 이게 딱 떨어진 해치백은 안 좋아하는데 이런 패스트백 스타일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건 재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와인딩에서도 재밌고 서킷에서도 재밌고, 이 VDC만 완벽하게 끌 수 있으면은 뭐 벨로스터 N도 안 부러울 정도입니다. 네. 완벽하게 끌 수 있다면. 아, 요즘 벨로스텐 분들 상당히 호전적인데 네. 지금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 난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 거야. 벨로스타는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치, 일단 가격이 뭐. 가격대 성능. 그리고 가성비를 말씀하신 거죠. 수동 운전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벨로스텐을 구매하고 싶어도 못 하시기 때문에, 수동 운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적극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탑 리뷰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아가 90년대 그 이제 엘란이란 이제 그 당시에 차량을 이제 내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거의 이런 펀카 혹은 스포츠 상향의 차를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스팅어 차량이 나왔는데,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기 개량이고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 세단을 또 지향하고 있죠. 또 후륜 구동이고 또 가격도 참 높고요. 이 2천만 원대 전용 구동 차량 중에서 일반 도로 주행에서 어느 정도 실내 공간도 확보하고, 또 그 다음에 편의상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서킷 주행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수 끝으로, 자, 우리 정말 오랜만에 탑 리뷰 오늘 우리 함께 테스트도 하고 네. 방송도 해줘서 저도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지금까지 나 원래 항상 아리따운 우리 여성 아나운서분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약간 좀 스트레스였었거든. 근데 너무 즐거웠어. 우리가 좀 합이 잘 맞나 봐. 너무 이렇게 시청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여성분만 섭외하지 마시고, 저 같은 이제 전문 드라이버, 많이 이제 다른 드라이버들도 많으니까 섭외 자주 하지 나는 마시고. 무조건 이원이 돼요. 원일탄. 끝으로 우리 그 탑리뷰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탑리뷰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탑리뷰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제 이번 방송만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자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런 방송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처량하다. 처량한 건 아니고, 저는 뭐 이게 망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너무 불러주시면은 그치. 자, 지금 다른 미디어 분들도 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갑니다. 아니, 또 원일턴 또 의리남이지. 딴 데 한 분은 가겠어. 아유. 갑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탑 리뷰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